저희 다음은 이강훈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현대차를 또 올려주셨는데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80%나 이 종목에 의지를 하고 계신 상태이시고요. 매수가가 99,500원. 다행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가져갈 컨셉이시라고 하는데요. 김정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뭐 비운의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가총액 탑10에서 떨어질 줄이야 싶었는데 지금 11위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 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드크로스도 나고 이렇습니다. 다만 저희 시청자님의 컨셉에는 맞을까요? 그냥 연말까지 나는 비중 많이 들고 가서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금도 수익권이세요? 네. 매수가 대비 살짝 수익권이긴 한데 네. 지금 바이오 제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정유사, 화학, 철강, 산업재, 콘텐츠 관련된 주식들, 카지노, 여행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주식군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힙니다.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부딪히죠. 그러니까 가치주는 싸다 이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대비 너무 싸다. 그래서 이제 사서 수익 날 때까지 좀 끌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식은 단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게 이제 좋으니까 장기 네. 투자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1년 동안 가져가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성장 산업이 아니면 아예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나타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네. 또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딱 터지면서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높였던 기업들만 투자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차화적 랠리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때 반도체는 하나도 안 갔어요. 치킨 게임이었거든요. 우량주였지만 가치주였지만. 그래서 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의 패러다임이 큰 사건이 딱 던지게 되면 작은 파도를 보지 말고 큰 물결이 오는 요 중심에 서야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완전 시장의 메인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주식들 관련돼서 저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면 저는 거의 같은 대답입니다. 화학주들도 제가 항상 비교해드리거든요. LG화학, 복합화학하고 롯데케미칼하고 이제 대한유화. 이거를 항상 이제 성장 산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 이거 관련돼서 참 많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거 가지고서 참 많이 욕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주식들은 나중에 심각하게 상장 폐지된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래 중단된 기업들도 많았고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더 가긴 했지만 나중에 신라젠 같은 사태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벌 것이냐, 어떤 기업으로, 어떤 산업군에. 그러려면은 주위에서 좀 약간 옆구리 찌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요번에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들도 기술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지노도 나왔고, 여행주도 다 나왔고, 전 한 주도 거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바이오 제약하고, 그나마 5G, 비대면 결제, 이거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있어라. 요거 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수익 충분히 납니다. 이거 저거 다 안 건드려도. 왜냐면 폭락하는 구간에 안 당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아예 안 하고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 게 주식 투자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이쪽을 하는 사람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살아남는데, 근데 이거를 잔소리로 듣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그거를 좀 근거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자동차도 이 기업에 대해서 방송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송용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다만 수익률 상방이 좀 제한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 이제 무너졌던 자리가 이제 11만 원 선 자리니까 11만 원 선 자리니까 이제 올해 1월 달과 그다음에 그 6월 달 초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이번 주 내에 제압하지 못하면 매도를 하시고 저는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봅니다. 11월 달까지 가져갈 거라 연말까지 가져갈 거라고 네. 한다면 이왕이면은 똑같은 타이밍을 한다고 한다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연기관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뺏어올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나 기아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클라면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그 뭐 전기차 사업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스마트폰 업체가 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니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크게 선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 곧 애플이에요. 상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머니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하지만 전기차 하면 그냥 테슬라로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 하면 애플처럼. 그리고 그거의 프리미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군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가 이런 게 훨씬 더 테슬라보다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전기차는 테슬라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테슬라가 큰 문제가 생겨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일본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야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만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잘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에 대한 꿈이 안 보이거든요. 2014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1년에 매출이 150조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에서 8%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조 정도 벌었거든요. 150조 정도 매출 때리면 10조 정도 벌었는데 지금 기아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조 매출 나오면 1조 간신히 벌어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조 매출 딱 때리잖아요. 100조 매출 때리면은 3.5조 간신히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GV80이 잘 팔린다거나 올해 뭐 작년도에 그 팰리세이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자동차 많이 팔린 거 안 중요합니다. 남는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가들, 즉 프로 집단한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산업적인 어떤 변화 요인들을 기업이 비전을 제시해야 프로의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낙폭주 자금이나 아니면 인덱스 순환매 자금들만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큰 구조인데 요거를 놓치면은 다 뭘로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냥 뭐 매매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량주니까 나중에 끌고 가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게 연말까지 전략을 세워갈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같이 한번 거래 한번 해보시죠. 비를 비등하게 해서. 그럼 아마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랑 제가 일단 권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1만 원짜리를 이번 주에 저는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갭을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3일 이내에 회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1만 원을 제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압하지 못하게 되면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97,000원짜리 그러니까 이틀 전 가격이네요. 97,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그 직전 자리까지 9만 원까지 확 오픈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만 원을 보려면 저희 목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때 조금 드라마틱한 반등 나오지 않으면 더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지금 워낙에 증시 지형도가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년이지 않습니까? 연말까지시면 반년을 더 고생하실 수 있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네, 쓴소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잘 소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죠? 네, 이강훈님 힘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웃으면서 반년 보내실 수 있는 네, 기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큰 힌트 드렸습니다.